지금 이해찬 총리가 있었으면 요 합당 국면에서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저는 반대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다. 음. 지방선거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라. 정말 조국당하고 합당하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건지 오히려 조국당과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특히 국회 지형에서 조국당이라는 3당이 존재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또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몸집이 커진 1당으로만 존재하는 게 좋은 일인지 좀 생각해 봐라. 무엇보다 집권 초기는 청와대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어야 된다. 대통령이 저렇게 고군분투하는데 매번 반복적으로 당해서 대통령이 힘을 빼는 심지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활동을 반복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지금 4번째 집권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집권 원년에 네.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 집권 후반부에 가면 자연스럽게 뭐 차기 논의도 하고 하니까 분란도 일으킬 수 있지만 네. 어떻게 1년도 안 된 정권인데 이러냐라고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 정성호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까지 맹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게 2002년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그때 태어난 애가 24살이 되는 시점인데 그때 후단협 운운하면서 말이죠.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뭐 유시민 작가 뭐 어렸을 때부터 털면 뭐 얼마나 많아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맹비난했던 분 아이,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야 또 우리 김어준 총수는 그때 정몽준이 될 것 같다. 정몽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니 공익준 김어준 평론가 씨하고 말에 따르면. 윤석열을 극찬했던 사람이잖아요. 저 정말 뭐 그러네, 검사 중에 최고고 뭐 어쩌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있죠.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후단협 뭐 잘못했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일지 모르지만 네, 그 당시 좀 오판을 했을 수도 있어. 그 대가로 예. 아주 그 정말 어두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18년이었습니다. 네, 네. 18년의 세월을 그리고 그렇게 암흑의 시간을 보냈어. 네,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반성하고 예. 그러나 다시 돌아온 정치판에서 물론 그때 뭐 어두운 곳에서 정치는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존재감도 없고 그런데 민주당에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와 케미도 맞추고 이러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오고 있잖아요. 그 특히 지난번 에이펙 회담은 거의 다 김민석이 그 대통령을 도와서 만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치사를 안 해. 경주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봤더니 처음에. 네. 아니, 그런 역할도 있는 거고 지금도 대통령 한 반보 뒤에서 이렇게 정말 대통령 보좌하는 역할만 해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총리가 좀 적극을 하시라. 왜 이렇게 겸손하시냐. 그래서 국무총리가 내가 기강도 잡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엊그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태도도 좋잖아요. 예. 그리고 차기 주자로서 지금 아주 정말 좋은 학습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야말로 일꾼다운 일꾼이기 때문에 예. 그러고 있는데 24년 전에 정치적 선택을 가지고 맹비난을 해버리면 네. 글쎄 그렇게 해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문정복 의원 시작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흥에서 재정구 의원 네. 선거운동하면서 시작했어요. 그 이제 피켓 뜨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아니 중요한 건 재정구 의원이 소속 정당이 어딘데요? 한나라당이에요. 그러네. 재정구 씨는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아니 그 꼬마 민주당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내 한나라당 했어요. 그거는 뭐 제야 시절에는 한결의 민주당이라고 그렇죠. 88년 선거 때 조순영 의원 이런 등과. 게 있었고요. 예. 그거 뭐 원내 진입도 못했고 예. 한결의 민주당을 하다가 소위 약간 제야성 그 정당 이 한계가 있잖아요. 원내 진출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투항해가지고 한나라당만 해서 국회의원 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한나라당에서 정치 시작한 사람이 말이야 어따 대고 말이야
이렇게 비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최고위원 그만두라고. 예. 그럼 온당한 비판입니까? 비난입니까? 그야말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잖아요. 네, 네, 유시민 작가처럼 똑똑한 사람이 예. 똑똑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예. 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죠? 그건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 얻고자 하는 바가 전 불순해 보인다는 거예요. 김민석 죽이기, 이 대통령 힘 빼기. 그 마지막에 노리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당에 기대게 되죠. 힘이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당에서 이 사람 장관시켜 저 사람 장관시켜도 할 수 있죠. 예. 정책도 이제 주도권을 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정청래 민주당이죠.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당신은 뭐 업적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표 떨어져서 안 돼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그렇지. 있습니까? 나의 당선만 중요하지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바로 이 상황이 발생하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민주당 본류도 아니에요, 주류도 아니에요. 그렇지. 저는 그 민주당 86 운동권 출신들 국회의원들 운동권 막 학교 다닐 때 잠깐 한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 그냥 생업 종사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네, 뭐 학원 강사하고 아니, 그렇죠. 뭐 그러다가. 그런데 저는 계속 운동권이잖아요. 지금 내내. 아니 진짜로 저는 예. 계속 직업이 운동이었어요. 저 공직 취임 하루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옛날 경력 가지고 팔아 먹으면서 어떤 이상한 엘리트주의 말도 안 되는 게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안 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사정을 따지고 보면은 다 이해할 만해요. 못한 거죠. 소년공으로 중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삶의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국가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바로 그냥 노동법률 변호사가 됐고 시민운동했고 그렇게 해서 시장 됐고 도지사 됐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배고픈 사람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당장 가족들이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이 네. 어떻게 학생운동을 합니까? 예. 저도 학생운동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학생운동 한 친구들은 그래도 중상층 자제들인 거예요. 그거 집에서 맞습니다. 용돈이라도 주고 알바의 부담이 적고 학비의 부담이 적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밥은 먹었으니까 운동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은 학생운동을 할 수 없었던 이재명 같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해야 돼요. 그럼. 또 어디다 저기 대고 정말. 자기가 대학 가는 바람에 대학 못 갔던 누이들한테도 미안해야 그럼요. 하고. 예. 아,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그 주류는 이른바 성골은 진골은 친노 친문. 친문 86 운동권 뭐 네. 이런 그룹들이죠. 근데 이 네.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순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감추면서 계속 1년도 안 됐는데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조국 얘기하고 그 조국이 다음 대통령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하라. 유시민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순간 이제 마각을 드러낸 거예요. 아니 그동안 청와대에서 서운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엇박자를 놨어요. 정청래 대표가 네. 우연이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연 아니야 이제. 우연인가? 우연 아니야. 아니, 네. 코스피 5천 해가지고 다 박수 치고 있을 때 그날에 학교문제를 어떻게 하고 응. 그다음에 뭐 에이펙 할 때 뭐 하고 이렇게 그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언론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까지 해줬어요. 예. 근데 하나하나 보면 이게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 의도 아닐까 혹시? 왜냐하면 처음에 흔들리면 많이 흔들리지 않죠. 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흔들리겠죠. 0.5%만. 근데 예. 0.5%씩 계속 흔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 예, 맞아요. 저는 정권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정권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 첫째. 예? 그럼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식구들의 일자리, 근사한 자리들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차기까지 자기들 식구들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별종이 아니라 식구들이 차기 대권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도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금까지 그분을 안 이후로 한 번도 지지를 안 한 적이 없고 계속 말하자면
뭐 그분의 이익을 위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때 아마 2021년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겨울로 기억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네. 뭐 또 그쪽 편이니까 그 너무 재명이한테 줄 대지 마라. 내가 줄을 언제 댔습니까? 근데 줄 댄다고 본 것 같아요. 그 우리 쪽에서 곧 후보가 나갈 거니까 그 너무 재명이한테 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쪽 후보가 누구예요? 우리 쪽이 뭐겠습니까? 이낙연. 뭐 이낙연일 수도 있고 근데 이낙연이가 좀 꺾일 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럼 또 이낙연이 워낙 또 인품이 별로니까 네네. 뭐 정봉주가 그 호감을 가졌을 리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정봉주는 또 예전에 저기 김근태 의장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상처가 있어. 그 손학규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저 문재인 쪽 친문 쪽에서 후보를 낼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럼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람이 뜨면 그 사람한테 가서 줄대란 얘기지 한마디로 나보고. 그래서 아이 뭐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 이사장님이 어디 줄 대면 뭐 살림살이 나왔지. 줄 대봐야 나는 별 볼 일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줄 안 대본 적은 줄 대본 적은 있었죠 사실은. 예, 근데 뭐 전혀 시조성도 없었어요. 저는 예.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전 정부에서 돈을 안 받거든요. 경제적 지원, 뭐 지원금, 보조금, 뭐 무슨 프로젝트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 없어요. 그다음 전 공직 취임도 안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리도 없어요. 하셔도 될 만한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해도 될 만한 아니 분인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럼 됐잖아요. 전 자유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가다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오가다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흔드냐? 왜 이렇게 하냐 정치를 이렇게 배웠냐? 이게 정말 이해찬 정신이냐? 함께 모여서 애도하던 이해찬 정신 어디가 있냐? 그렇지. 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재명을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정말 우리에게도 저렇게 일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리고 버팀목이 돼줬던 이해찬 정신은 다 어디 갔냐? 아니 그 사실 저 이해찬 총리 아니었으면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죽었어요 그냥. 없어요. 그 묻혔을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저 사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당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아준 분이 바로 이해찬 대표인데 아니 그런 분을 추모하면서 말이죠. 그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아니 뭐 김어준도 그렇고요. 저기 유시민도 그렇고 청청래도 그렇고 다 한때는 이재명 부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뭐 지금은 친한 척하고 있는데 한 행동을 보면은 이해찬 추모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해찬 총리가 정당의 의사결정은 탑다운 방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합당 논의를.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방식은 그런 거죠.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당원들이 네.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네. 아 조국당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예. 그다음에 사실 이런 유튜브도 정치 공간 아닙니까? 네.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라.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가 막 차고 넘쳐요. 장독에 물이 이제 넘칠 정도로. 네. 그러면 당 지도부가 받아서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 유튜브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냐. 그래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이거 당원들이 벌써 지금 내가 받은 문자는 7만 5천 개고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당원들의 요구가 당원 중심 정당이라며요. 네. 당원들의 요구가 지도부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짠 합당할 거야 조국한테는 얘기했어 어저께 라고 얘기할 때까지 당원이나 유튜브 공간이나 언론이나 어느 구석에서 민주당의 앞날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거야 그게 필요해 라는 게 들끓거나 예. 또는 뭐 움직임이라도 활발하게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해찬 방식이 아니에요. 네. 이해찬 정신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간판은
이해찬 총리 회고록을 좀 팔아드려야 돼. 네. 그러니까 더 나쁘죠. 예. 고인을 또 그렇게 앞세워 가지고 나쁘죠. 말이죠.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저 88년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했던 인연인데 그 88년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8년 전 아니에요. 예. 아유.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 아이 참. 근데 좀 그때 그래요. 태어난 친구들이 38이군요. 박지희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알겠습니다.